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한번. 자,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자, 아까 다시 규칙 한번 다시 네. 상기. 네. 절대 서로의 대화에 서로 말하는데 끼어들지 않기. 네, 끼어들지 않게. 그리고 상대방을 규정하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이 난다라고 말씀하실 것. 두 가지. 이런 생각이 난다, 네. 이런 생각이 든다. 네. 이거 솔직히 그 사님 엄청 저에게는 힘든 일입니까? 엄청 어려운 숙제예요, 지금. 그냥 너무 오랜 세월을 그냥 막 했던 말들을 방금 근데 사실은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난 건데 네,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는 맨날 이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규정을 해요. 네.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면은 상대방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게 아니고 이런 생각이 난다. 이런 생각이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내 생각은 난다.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런 생각이 난다. 그것이 그랬잖아요라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아지는 모든 것은 다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맨날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상대방 자체라고, 상대방에 대한 사실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생각과 상대방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렇게 큰일을 치르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사님 댁에 두 번 방문을 하고 그렇게 평온하고 왠지가 편안함을 어제 느꼈어요. 너무 평온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하루 일과를 딱 시작을 하는데 아무 근심 걱정 아무 어떤 계산법도 머리에서 안 하고 너무 좋은 것을 느꼈네요. 그러고 이제 오후에는 좀 산책을 좀 주변만 우리 주위 내에서 그러니까 거사님이 이렇게 벌초를 너무 많이 이렇게 먼 길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이렇게 걷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힐링의 자리를 이렇게 참 애쓰게 해주시구나. 그래서 몇 분을 감동했습니다. 그 많은 풀을 다 하시는 데 대해서 저는 또 그 풀밭을 깔끔히 된 곳을 걸으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네. 예. 그건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에서, 네. 좀 뭐라 그럴까, 좀 이해가 안 된다든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라든가, 또는 답답하다든가, 또는 불편하다든가, 괴롭다든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 그런 것이 왜 경험되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데 궁금하시다면, 그런 문제. 이제 저는 또, 어제 이렇게 말씀 중에, 저는 그 인연이라는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인연은 반드시 인연에 대한 그 고통이 있어서 그 고통이 빠르냐 늦냐 또 죽음에까지 가서 그때 이렇게 말씀해 준 거에 너무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성숙하기 위한 지금 이렇게 이 생활을 하면서 그 3년이라는 세월을 너무 참았었구나. 내가 좀 더 일찍 이렇게 드러냈더라면 그 고통이 작지 않았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하루 가서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을 하고 오면 굉장히 쾌감이 있고 희망이 차있잖아요. 근데 인간에 대한 신경, 고통을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느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가려고 그랬는데 뭔가 많이 이제 이렇게 내려져 버렸어요. 제가 지금. 그럼 오늘 내려진 것도 아니고 어제 내려진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분노와
옥이라는 것이 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니까요. 제가 분노가 너무 찼었는데 어제 말씀에 인연은 결국 이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그거를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늘 되새겨지네요. 되새겨지면서 무거운 것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편한데 내가 왜 이렇게 무겁게. 그리고 남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그런 것들을 다 넘어와본 사람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근데 유치원생과 제가 생각할 때 유치원생과 대학원생을 만나서 대학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거에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제가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많이 편해졌어요. 자, 좋습니다. 그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유치원생과 대학생은 대화가 됩니다. 예. 만약에 대화가 안 된다면은 그거는 대학생의 문제입니다. 유치원생이나 대학생이나 다, 그 대학생은 다 유치원생의 그런 경험을 거쳤습니다. 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치원생이나 대학생이나 경험 사실은 같습니다. 근데 대화가 안 된다면은, 대학생이 지식에 매여가지고 경험 사실을 모르게 되기 때문에 몰라서 대화가 안 됩니다. 꼬마하고도 대화가 됩니다. 꼬마하고도 경험되고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하는 누구나가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가 똑같이 경험되는 그 사실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세상에 통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학 교수가 오든 뭐 박사가 오든 또는 의사가 오든 누가 오든 그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철학 박사가 오든 뭐 누가 오든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경험 사실을 이야기해라. 당신이 지식을 이야기한다면 그 지식은 도대체 우리의 경험 사실이 어떤 경험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냐? 라고 제가 대묻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지식을 이야기하지 마라. 지식은 경험 사실이 아니라 다 관념이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삶을 행복하게 하거나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괴롭게 하는 거다. 당신이 여기 뭐하러 왔느냐, 나한테. 나한테 와서 나는 교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왜 나한테 뭐하러 왔느냐. 당신이 온 것은 당신이 괴로워서 온 거다. 불편해서 온 거다. 혹시 그거 선택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실마리가 잡힐까 풀릴 수 있는, 그래서 온 거다. 나는 당신처럼 학문적으로 아는 거 없다. 지식도 없다. 근데 나한테 와서 지식을 이야기한다? 당신 그래서 괴로워. 지식을 이야기하니까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도 당신 지식인이라고 마누라한테 그러면은 그게 통하냐?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고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당신은 바로 지식 때문에 괴로운 거다. 지식이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처럼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해서 당신의 삶이 괴로운 거다. 그래서 당신 집에 가서 가족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럼 당신의 문제다. 당신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다. 자, 이 세상 누구나 경험 사실을 이야기해라. 자,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다 경험 사실을 이야기한다. 소크라테스도. 그렇지, 만약에 어려운 이야기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 한다면은 그 사람이 무지한 거다. 그러니까, 자, 그런 용어에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런 말에 조금 더, 유치원생이다라고 또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조금 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랑도 아니고,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뭐라고 그러느냐, 당신이 그것은 무지하다는 증거다. 당신이 경험된 사실로, 삶에서 경험된 사실로 얘기를 해라. 그것은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것은 도대체 우리 경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애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누구나 경험으로서
누구나 확인될 수 있는 그 말로 이야기해봐라. 그 경험을 이야기해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대학 교수나 박사나 의사 와도 조금 더 제가 뭐 열등감을 느낀다든가 제가 모른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다라고 하는 당신이 무지한 거다. 당신이 계속 안다라고 한다면은 당신이 나는 무시합니다 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다. 만약에 대화가 안 된다면은 대학생의 문제다. 우리는 유치원생과도 얼마든지 대화는 가능하다. 경험되는 사실로서. 경험되는 사실은 유치원생이나 80묵은 노인이나 똑같다. 근데 경험 사실이 아닌, 자, 이게 경험되는 것이 아닌, 그 이상한 용어들이나 모르는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이 사람이 자기 무지하다는 걸 그런다. 만약에 바른 대학생이라면 당연히 유치원생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 자,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할 거 없고, 자기 자신을 모른다라고 생각할 거 없다. 제가 맨날 이야기합니다. 자, 대학 교수보다 차라리 단순 무식한 깡패가 훨씬 더 깨달음에 빨리 이르고 삶의 자유에 빨리 이를 수가 있다. 가장 꼴통이 바로 대학 교수들이다. 지식인들이다. 정치인들이다. 그리고 철학 교수들이다. 자, 그런데 기존 필요가 없다. 만약에 누군가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한다면은, 자, 만약 당신이 정말 똑똑하다면은, 그러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봐라. 자, 모든 사실을 다 한다면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단지 지식에 불과하고,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못해요. 부처님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지만은, 그 당시 지식인들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못해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못하는, 그게 무지한 거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지. 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런 것은 삶의 행복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치가 가르치는데 조금 더 중요하지 않다. 자, 그래서 교수를 만나든 박사를 만나든 누굴 만나도 조금 더 꿀릴 필요가 없다. 만약에 모르는 소리를 계속 한다 그러면은, 자,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설명해 보시오. 당신이 정말 안다면은 라고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아는 사람은 누구나 경험될 수 있는, 누구나 확인될 수 있는 말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인연. 인연은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한 번 맺어진 인연이라면은 지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인연이란 그냥 뭐라고 그럴까, 자석이 끌리듯이 끌려요. 그리고 어느 날 그냥 또 이렇게 멀어지듯이 멀어져. 한 번 인연은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인연이 아니에요. 자, 그냥 인연이 되면 되고, 인연이 떨어지면 떨어지고, 라는 그것이 인연의 이치인 겁니다. 인연은 선택한 것도 아니지만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도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뭐라고 그럴까, 인연은 이렇게 당겨지듯이, 끌리듯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인연이 되면은, 제일 처음에는 마치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인연은 좋은 것처럼 끌려요.
근데 정반대의 인연도 있어요. 괜히 주고받은 것도 없이 괜히 믿고 괜히 화가 나고 괜히 신경 쓰이고 괜히 불편한 인연도 있어요. 자, 이러다가 결혼하게 될 수도 있어요. 꼭 좋은 인연만 결혼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인연이 아니면은요 아무 관심이 나질 않아요. 불편하지도 않아. 그냥 길가에 스쳐 지나가는 처럼 아무 흔적도 없고 아무 기억에 남지도 않아요. 그런데 뭔가 좋거나 안 좋거나 그게 인연이에요. 좋으면은 되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뭔가 느낌이 좋거나 뭔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든 그 붙잡으려고 하거나 그것을 오래 유지하려고 하거나 키우려고 하죠. 뭔가 안 좋으면 어때요? 안 보려고 하거나 끊으려고 하거나 피하게 되죠. 이게 다 인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둘 다 괴로워해요. 당장 피하려고 하는데 잘 피해지지가 않아요. 미워 죽겠는데 불편한데 자꾸 만나게 돼. 피할 수 없어. 같은 회사 다니면 어떡해. 같은 집에 살면 어떡해. 이 괴로움이. 근데 또 좋으면 같이 살고 싶고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이것도 또 뜻대로 잘 안 돼. 뜻대로 된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은 점점 좋으면 자꾸 줄어들고 자꾸 불편이 또 생기기 시작해. 그러면 또 안 좋은 거와 똑같이 돼버려. 그래서 되게 부부들이 어때요? 좋게 만나서 나중에 원수 돼서 되게 헤어지거나 헤어지지 않더라도 죽을 때쯤 되면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같이 살 거냐 그런다면은 아마 100명 중에 99명은 이 사람하고 안 산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네.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하고 살겠다는 사람은 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한 달 전에 나와서 서로 뭐 인거라고 그러다가 한 달 후에 보면 이혼한다고 해야 되냐, 연예인들 보면. 응? 네, 이게 통상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괴로움으로 치달아가요. 그런데 어차피 인연은 그래요. 인연은 왜 그러냐?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이렇게 나온 것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난 것이 바로 해소되지 않는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해소돼야만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또 충족되지 않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싶은데 나지. 그런데 욕심은 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내 복에 뭐 제가 어떻게 가지라고 왔어요. 근데 와서 계속 생각이 나. 왜 욕심이 충족이 안 되니까 생각이 또 나고 그래요. 낮에 싸웠어. 근데 싸우다가 어쩌다 에이 그만 내가 참지 뭐. 에이 알았어. 그래 내가 미안해. 라고 그런데 집에 와서 잠자리 가만히 누워있으면 자꾸 화가 나. 화가 풀리지 않아서 해소되지 않았어. 그래서 자꾸 화가 나고 자꾸 그 생각 욕심이 나는 요거 때문에 이렇게 사람 몸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요게 없으면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럼 요게 해소돼야 돼요. 근데 어떤 인연은 꼭 다이아몬드를, 저 사람이면 다이아몬드를 사주겠다 라고 생각되는, 그렇게 해서 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욕심이 충족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끌려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못 산 사람은요, 부자가 끌려요. 또는 열심히 해서 이 사람은 나를 다이아몬드를 사주겠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에게 끌려요. 또 해소에 대한 화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사실은
이 뭐라고 그럴까, 이 화를 나게 해주는 사람에게 신경이 쓰여서 이 화가 나요. 화는 되게 해소되지 않으면 억눌린 상태예요. 이게 터져야 돼. 터져야 해소야. 터져가지고 이렇게 사라져야 돼. 욕심은 채워져야 되지만 화는 이렇게 터져야 돼. 그러면 화가 터질 수 있는 사람이 끌려요. 그럼 이제 화가 터질 수 있는 사람이 끌리면은, 자, 끌림이기 때문에 시작해야 돼. 이럴 때는 되게 뭐, 가령 뭐, 우리는 둘 다 사랑이라고 그러지만 저쪽은 내 다이아몬드를 사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끌림인데 이걸 사랑이라 그래. 그럼 사랑은 뭐 개뿔 사랑? 그걸 충족시켜 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렇지. 또 화가 날 것 같은 이것은 화가 일어나게 해주는 이게 끌려. 근데 뭔가 끌리니까 이러면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 존경이니 또는 저 사람이 굉장히 내가 다른 어떤 이성적인 것 같아서 또는 잘하는 내가 가지지 못한 지식인인 것 같아서, 자, 요렇게 이제 끌려요. 그걸 또 사랑이다 그래. 사랑은 개뿔?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화가 나게 해줄 것 같은, 화가 이렇게 터지게 해줄 것 같은 사람이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사줄 것 같은 사람은 제일 처음에 다이아몬드 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뭐 잘 사주지, 잘 해주지.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배신감과 실망감과 이제 다른 모습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 그렇게 해서 괴로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화가 끌리는 것은 화가 터지게, 화가 자꾸 나게 만들게 돼. 제일 처음에는 아주 지식인이고 또 뭐 어떻게 좀 잘하는 것 같고 존경할 것 같았는데 이 살아보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럴까, 막 볶아 찌길 것 같아. 막 숨 막혀 죽겠어. 그냥. 이렇게 해서 화가 나요. 화가 터지. 자, 물론 이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 응? 자, 이 해소되지 않는 게 일어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뿐이야. 일어나는 화나 일어나는 욕심 충격 같은 기쁨이지. 기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경험에 아직 해소되지 않는 이것이 일어나서 느껴지는 느낌일 뿐이에요. 상대방하고는 관계없고 상대방은 일어나게 해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요게 요 문제가 이제 요 조건이 요 문제하고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어. 뭐라고 그럴까? 이제 더 이상 욕심을 충족시켜 줄 것 같지가 않아. 오히려 괴롭기만 해. 그리고 괴로움도 해소되는 것보다는 자꾸 더 쌓이기만 해. 자,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 그거하고 안 맞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사실은 이제 뭔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것도 참지 않아. 그냥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대로야. 자, 이렇다고 해가지고 유지하려고 하지 않아. 지키려고 하지 않아. 자, 그냥 인연은 그래요. 자, 그래서 인연은 뭐라고 그럽니까?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연은 집착도 안 하고 또 미워하지도 않아요. 왜? 그것은 다 행복도 괴로움도 다 인연 탓이 아니야. 그러니까 잡을 필요도 없고 또 뭐라고 그럴까? 가게 할 필요도 없어. 가게 하지도 않지만은 잡지도 않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고, 그냥 자연스럽게 또 이어지면 이어지는 대로예요. 이게 인연입니다. 그래서 인연을 끊으려고 하지도 않지만 일부러 잡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냥 끊기게 되면 끊기는 대로고 잡히게 되면 잡히는 대로예요. 자,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안 들으셨죠?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안 들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대방의 말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작용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가령 나를 좋다고 하는 말이든 나를 싫다고 하는 말이든 나를 칭찬하는 말이든 나를 꾸지람하는 말이든 귀에 와 닿는 것은 말의 내용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혹시 이게 큰 스피커 앞에 혹시 한번 서보신 적이 있나요? 지나가 보신 적이 있나요? 뭐 노래 잘하는 것도 그냥 큰 앰프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만약에 지나가다 보면은 마이크에 큰 소리 나오면 지나가면 여기에 뭔가가 느껴져요. 소리가 나오는 게 여기에 소리가 여기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스피커라든가 보면은 이렇게 뭔가 공기 같은 게 확 왔다가 이래요. 앞에 서면은 꽝 하면은 이게 뭐가 확 와닿고 이래요. 혹시 그 경험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소리를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경험합니다. 이렇게 하면 큰 동네 노래장 하면 큰 거 세놓은 앞에 가면은 그렇게 느껴져요. 그 앞에 서면은. 그런데 그 소리가 나요.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소리가 그렇게 느껴져요. 귀도 또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는 소리가 내용으로 알아지질 않죠? 근데 귀도 똑같이 요 기운이 느껴져요. 요렇게 느껴져요. 귀에도. 왜냐하면 소리는 우리는 귀로 듣죠? 소리는 다르게 들을 수가 없죠? 귀로 들려요. 그러면 귀에 그런 것이 와서 닿으면은, 그럼 귀는 칭찬하는 소리인지, 욕하는 소리인지, 그런 거 없어요. 몰라요.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 스피커 앞에 지나가면은, 와, 나는 이게 소리. 이게 소리의, 실제 소리예요, 이게. 우리가 소리의 경험, 요렇게 돼요. 근데 여기에는 소리의 내용이 없죠? 자, 그래서 귀에는 칭찬한다, 욕한다라고 하는 요게 없어요, 경험. 근데 요 경험이 되니까 생각이라는 게 나요. 이 생각은 어떻게 나느냐 하면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나요. 그래서 여기 닿는 요 느낌을 이제 해석을 해요. 과거의 경험으로 칭찬하는 거다, 욕하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 다르면은 사람마다 요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미국 사람한테 한번 쌍욕을 한번 해보면 또 생글생글 웃으면서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웃어봐요. 그러면 미국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국 사람한테 그러면은 빰 맞거나 막 야단이 나겠죠? 미국 사람 웃으면서 그러면은 자기도 그냥 따라 웃을 거예요, 아마. 왜? 개새끼라는 소리로 들린 게 아니라 요것만 들리면 돼. 소리 뜻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뜻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옆에서 야, 그 개새끼야, 너 욕하는 소리야 라고 해석해줘야 알아. 그런데 그 해석이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이 스스로 일어나요. 우리는 이미 그거 뜻을 풀이해 주는 게 이제 과거에 학교 국민학교 때 또는 책 읽는데 텔레비전 이런 데서 그것이 다 공부가 된 거야. 그래서 그 경험에 의해서 요게 해석이 돼. 요래야 알아요. 근데 요 경험이 다르면은 요것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 욕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즉, 욕한다는 것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봐요. 남이 나를 욕을 한다, 칭찬을 한다는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야. 그것뿐만 아니야. 보이는 것도 그래. 보이는 것도 이쁘다, 안 이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야. 이쁘다는 것은 보이질 않아. 이렇게 눈에 보이면은, 여기 상이 맺히면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이쁘다, 안 이쁘다 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쁘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쁘지 않다고 그래.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이쁘다, 이쁘지 않다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보이는 상대방 문제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맨날 그것을 착각을 해요. 아예 상대방이 욕한 거라고. 그러니까 말을 듣거나 뭘 보였을 때 일어난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일어난 생각인데 상대방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규정하면 안 돼. 제가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걸 착각을 해. 그러니까 서로 싸워. 사실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일어난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당신이 어떻지 않느냐, 당신이 어떻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건 사실이 아니야. 꼭 사실 같죠. 맨날 사실 같아요. 생각은 맨날 사실 같아요. 그러나 지나가 보면은 항상 생각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요게 멋있게 보이는데 가면은 그게 멋있기는 개뿔 안 멋있게 보여. 바뀌었어. 그럼 또 지금 이게 안 좋아. 정말 안 좋으니까 또 나중에 그게 좋아질 수도 있어. 그럼 도대체 이 생각을 어떻게 믿어? 언제 변할지도 몰라.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이 나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 생각이 일어나면 그런 생각이 드는가 보다. 그냥 그럴 뿐이. 그 다음에 또 뭔가 이래야 되겠다 생각이 나면 또 그럴 뿐이야. 하여튼 삶은 되어지는 대로 그런 거예요. 억지로 삶을 이렇게 살려고 저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되어지는 대로. 지금까지 막 삶을 내가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세요? 네, 노력해서 이렇게 삶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세요? 네. 자, 애들도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내가 만드는 대로 됐던가요? 응? 네. 진짜요? 만드는 대로 됐어요? 네. 모르겠어요. 정말 애들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됐을까요? 제가 막 어떤 것을 이 아이를 뭐 대통령을 시키겠다 이런 막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제 항상 생각이 건강하게 그냥 아주 세상이 험하니까 좀 그 커나가면서 어떤 그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만 잘해주기를 큰 바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큰 바람이 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단 더 저희들 자리에는 서줬어요. 예, 그거는, 예.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예,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되어진 거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제가 그걸, 만들었다고는 안 해요. 그냥 흐르는 대로, 그것을 저도 인정을 해요. 흐르는 대로 나쁘지 않게 풀렸다라. 만약에, 삶을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내가 의도한 대로 되어졌다면은, 삶에서 괴로움도 없을 거고, 불편도 없을 거고, 후회 없을 거고, 답답함도 없을 거고, 그럴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삶이 안 되기 때문에 후회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그런 것인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삶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은 어째도 그냥 이렇게 흘러가요. 흘러가요. 그러니까 꼭 내가 삶을 산 것 같지만은 아니 그냥 사라졌어.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삶은 흘러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말을 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하는 게 흘러간다는 말씀이랑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걸 지인들이 막 내 뜻대로 되는 게 뭔가 있는데 다 하늘의 뜻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저희들은 그 셋 속에서 이해를 못 하잖아요. 우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뭔가를 막 꿈을 키우고 막 탑을 쌓고 무너지면서 또 쌓고
그것은 어리석겠죠. 막 무너진데도 싸고 있는 거 어리석으면 알면서도 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가에서는. 근데 첫째나 또뭐 교회 다니고 이런 지인들 보면 아주 정말 믿음이 강한 자들은 맞는 말씀 지금 하신 것처럼 그냥 흘러가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어떤 길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내가 모르는 게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떤 남편을 만나야겠다 그런 생각은 0.0%도 해보지도 않았지만 그냥 흘러간 대로 만나버려서 그건 제가 인정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삶이란 사람들이 다 누구나 나는 이런 삶이고 싶다, 저런 삶이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 되고 싶다, 저런 사람 되고 싶다. 그렇지만은 사실 뜻대로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사실은. 아, 그럽니까? 사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만 안 된 줄 알았는데. 아유, 자, 우리는 대통령이면은, 저 사람은 정말 삶이 뜻대로 된 거라고 생각이 되겠지요? 왜? 대통령은 지금 아마 골물이 아파 죽을 거예요, 지금. 자기 뜻대로 안 돼가지고.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니는데, 사람들이 자기 보고 막 욕을 하고 뭐라고 싸. 물러나라는 사람도 있어. 골치 아플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대통령 되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 꿈도 다 이뤘고 어떻게 보면 뜻대로 잘 된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아니 대통령도 끝나는 게 아니야. 대통령 되고 나면 감옥 가고 뭐 대통령 끝나고 나면 죽는 사람도 있어. 응? 그러니 어떻게 그게 내 뜻대로 된 사람이 내 뜻대로 된다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이 자기 뜻이겠어요? 내 뜻대로. 네. 예, 사실 그것은 좀 착각이고 어쨌든 삶은 흘러가요. 되어지는 거지. 만약에 내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도대체 모르겠어. 그러면 삶이 거기서 딱 멈췄다가 이렇게 살자. 그래야 삶이 흘러가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흘러가요. 어쩌지 그런 대로 흘러가.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지라는 것이 바보야. 왜? 우리는 삶이 이럴 거 저럴 거 그러면 이게 결정이 돼야 삶이 흘러갈 것 같아. 결정 안 되고서 멈출 것 같아. 결정이 없어도 어떻게든 삶이 흘러가? 그게 삶이. 풀 뽑지 않아도 흘러가네요, 병성.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풀 봄부터 한 번도 손 안 대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가을 되면 다 말라서 뭐 다 죽고 뭐 그러지 뭐. 풀 연말서라지 대체는 흘러가네요.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거 남기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내려놔 버리니까 정말 흘러가네요.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에 관심이 생기면은 요걸 빼야 되는 문제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우리 대부분 풀 많아요. 풀이 너무 길어서 제가 어제 오늘 아침 한번 베어졌어요. 그렇지. 대부분 그냥 놔둬버려요. 왜 맨날 깎으면은 도대체 풀 깎으러 있겠어요. 이 큰 산을 맨날 깎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풀 깎으러 사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나고 마음이 일어날 때만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어떤 때 이렇게 있어. 뭐 그런데 놔둬 또 가을 되면 또 뭐 죽고 또 나고 하겠지. 또 뭐 그러면 못 가면 못 가는데 살지 뭐 이렇게 생각되면 놔둬버려. 자, 어느 것 하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결정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 자극되는 대로, 일어나는 대로예요. 뭐가 옳다, 뭐가 틀리다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인연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인연에도 자유로워요. 왜냐? 인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인연 때문에 괴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연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예요. 붙잡지도 않고, 막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일어나면은, 이러시면 돼요. 화가 나면은, 화가 난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당신 때문에 화가 나! 이러면 틀려요. 당신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니까 화가 나네? 이거는 괜찮아. 자, 화를 억누르면 안 돼요. 억누르면은 화는 어떻게 되겠어요? 화병 나고 나중에 몸도 아프고 나중에 터져버리면은 걷잡을 수 없겠대요. 더 심각한 거예요. 뭐 하나 더 터지면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화는 나면 나는 대로야. 참지 않아. 나면 나는 대로야. 단지 이걸 요거 때문에 화가 나는 것 같아. 근데 요거 때문이라고 그러지는 않아. 왜? 아, 여기도 뭐 요거 때문은 아니야. 그렇지만은 요게 보이니까 화가 나.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이니까 화가 나네. 그리고 화란 나야 해소되고 나야 없어져. 그러니까 화는 나야 돼. 나는 것을 방해받으면은 억누러져서 자꾸 쌓여. 그러면 이건 심각해져요, 점점. 욕심은 그럼, 욕심은 충족돼야 되는 거냐? 욕심은, 요게 먹고 싶고, 그럼 요걸 반드시 먹어야만 되는 거냐? 욕심은 그냥, 욕심이 나가지고 그냥 사라지는, 이러면 해소되는 거야. 꼭 욕심이 충족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가령 채워져야 해소되는 것은 사실 이건 해소가 아니야. 이거는 다시 더 큰 욕심이 나는 원인이 돼. 욕심이라는 것도 그냥 일어나서 사라지면은 그게 해소야. 화도 일어나서 사라지면은 그게 해소인데, 화가 어때요? 그래? 뭐라고 그러니까 화가 났어.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는 화를 여기에다가 갖다 쏟아버리면은 화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더 커져. 욕심도 여기에 대해서 요게 보이니까 욕심이 났어. 그러면 이 욕심이 나서 그냥 사라지면은 해소되는데, 요걸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하거나 가져왔어. 이러면 화가 사라지니까 화가 참 욕심이 더 커져요. 자, 모든 것은 욕심이든 화든, 자, 요거 때문이다. 요게 보이니까 일어나고, 요거 들리니까 일어났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화든, 욕심이든 연결시키면은, 그러면 자꾸 더 커져.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그냥 사라져. 화도 일어났다, 그냥 사라지고, 욕심도 일어났다, 그냥 사라지고, 대신에 이걸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하지 않고 아무 방해받지 않고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면은, 이러면 해소되고 욕심도 해소되고 화도 해소가 돼요. 응? 자, 그러면 참지 않아요. 응? 참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해요. 대신에 여기다 갖다 연결시키지 않아. 욕심도 여기다 연결시키지 않고 화도 여기 연결시키지 않아. 그러면 더 커져, 자꾸. 왜? 요거 때문에 난 것들이 아니야. 요거 때문에 난 게 아니야. 욕심도 사실 요거 때문에 난 게 아니고, 화도 요거 때문에 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연결시키면은 그 착각으로 인해서 더 커져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요게 보이니? 욕심이 나네. 라고까지는 할 수가 있어. 그럼 요거 꼭 잡아야 된다. 이러면은 욕심은 더 커지고 더 괴로워져. 이게 보이니까 화가 나네. 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화를 이것 때문이다 그러고 이러면은 화는 자꾸 더 커져서 사람은 점점 괴로워져요. 자, 소리가 들려서 어떻게, 가령 소리가 욕한다 라고 하는 것이 되는지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귀는, 눈은, 코는, 여기는 전부 다 좋다 싫다가 없어요. 욕도 없고 칭찬도 없어요. 이 전부 다 해석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 경험이 다른 사람이면은 욕을 칭찬으로 알아들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연결시킬 수 없어요. 어떤 것도. 그냥 이런 생각이 나네. 그런 것일 뿐이고. 그래서 이 생각은 사실이 아니야. 우리는 요것 때문에
화가 난다. 요것에 대한 생각은 요것이 아니에요. 요것하고는 달라. 왜? 생각의 내용은 요것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돼. 그래서 요게 보이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 그러니까 그 생각은 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어. 요구에 대한 생각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구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그 생각으로. 그래서 그냥 이런 생각이 나내는 이야기해도 그렇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 자, 요 점만 이해가 되시면은 삶은 불편함이 없게 될 겁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자, 또 하룻밤 그럼 지내보시고, 또 뭐, 질문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은 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 규칙, 그거는, 제가 무조건 억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치가 그래서 그러라는 겁니다. 네? 강제로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예. 근데 중간에 끼어들면은 다 사실은 그 생각으로 이미 뭔가를 반격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다 이치에 맞지 않게 돼버려요. 그리고 상대방을 규정해도 이치에 맞지 않게 사실이 아닌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규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가지고 다들 서로 괴롭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게 없으면은 오늘 끝까지 합니다. 혹시 뭐 이제 유비스님한테 공이 돌아갔으니까 혹시 하실 말씀 하시고 없으시면은 뭐 저기 우리 공부 시간 외에 자유 시간에도 그 페널티가 그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두 분이 살아서 하세요. 제가 삶을 갖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니까. 아니 여기 있는 동안은 아니 제가 안 보이는 데는 뭐 뜻은 알아서 하세요. 뭐 찌지든 먹거든 뭐 둘이서 알아서 결정을 하시든 알아서 하세요. 그 중간 저 라인이었으니까요. 아니 제가 그것은 규칙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렇지 않는 것이 제가 그것은 규칙이 아니라 사실인데 그 규칙대로 아닌 것이 사실이 아니라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이야기했으니 굳이 사실은 그것은 규칙이 아닌 거죠. 규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사실은 이제 규칙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뭐라고 그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것은 착각이죠. 이해가 안 된 거죠. 예,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그 현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예를 들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내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고맙고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내가 어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실. 예, 알 수 없는 말로 가지고 속마음이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데 우리는 생각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남의 말을 믿지도 않고 불신하지도 않아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예를 들어서 당신을 사랑해 한다고 해도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안 믿지도 않아. 왜? 그건 몰라. 응? 몰라. 알 수가 없어. 도대체 그럴 뿐이야. 아니, 이제 그러는데요. 이제 그 습관이 좀 사람들이, 나 자신이 싫다, 좋다가 많은 습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아니, 다른 사람 이야기 하지 말고, 나가. 유비슨만. 내가요. 다른 사람이. 내가 그런 습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저것은 맛있다, 맛없다, 좋다, 싫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습관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내한테도 참 좋은 사람이구나, 고마운 사람이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습관이 돼 있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 아내가 이렇게 저를 쿡 찔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쿡 찔르니까 이거 뭐지? 하고 이제 뻘쭘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좀 더 강도를 세게 찔렀어요, 저를.
나 싫은데 하지 마. 이렇게 더 세게 찔렀어요. 하지 말라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좋았던 기억, 아니, 그런 감사했던 기억이 사라지면서 뭔가 불안감이 오면서 나를 해방놓고 공격엔 그 의식이 없는 불안하게 시작한 거예요. 예? 뭐라고? 불안한 것이 온 거예요. 아, 그 일어나요. 예, 그 일어났어요. 거기서 멈추면은 그게 이제 그런데 더 크게 푹 찔른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예. 자, 근데 뭘 질문해보고 싶냐면요.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계속 나를 찔른 것은 이 사람의 문제 아니고 내 문제로 돌아가기에는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자, 한계 여부 관계없이, 예. 자, 여기서 예. 왜 찔렀는지, 어떻게 찌름이 일어났는지는, 예. 자, 알 수 없어요. 예. 가령, 유비스님 입장에서는 예. 알 수 없어요. 예. 당연히 뭔가 일어나서, 어떤 생각이든 뭐가 일어나서 뭔가가 나왔겠죠. 말이 됐든, 그렇죠. 행동이 됐든 예. 나왔겠죠. 예. 그렇지만은, 그것과 유비스님에 일어나는 참을 수 없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그 찌른 것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이 사실은 착각 때문에 참을 수 없게 된 거지, 상대방이 어떠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제 그 타자가 저에게 찔렀을 때, 찌르기 전에는 그게 제가 없었잖아요.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강도가 1로 들어왔을 때, 제가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뭐야, 하지 마 했는데, 제가 5 정도의 강도는 못 이겨내고 못 버티는 저의 어떤 습관이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있었어요. 근데 5, 6의 정도의 강도로 뭔가 찌르는 게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 상대가 없었다면 저 안에 있었던 이것이 안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상대가 아니어도 예. 언젠가 또는 또 다른 조건에 의해서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 다른 상황에서 이야기고, 현재 이 상황. 그러나 그것은 조건 탓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탓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제가 해석했고 이해를 해야, 그 풀어야. 그러니까 자, 뭐 찌르든 네. 뺨을 때리든 어쨌든 그 경험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요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돼요. 예. 그래서 백날 찌르도 가령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도 창으로 찔러 죽여도 하나님 저들 용서하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더라고. 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비스님은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는 까지는 내가 이야기했는데 창으로 찌르고 이거는 못 찾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어쨌든 그거는 창으로 찌른 문제도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는 문제도 아니라 유비스님의 경험에 의한 생각으로 인해서 그것도 그 생각을 사실이라고 착각한 착각 정도에 따라서 참을 수 있고 못 참을 수 있는 문제일 뿐이지. 그렇죠. 전혀 상대방 찌른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탓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러면 일단 탓할 수 없다는 것에 정의를 내린다면 탓할 수 없는 상대방이 저에게 찌르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탓하지 않고 무관하고 나의 문제로 공이 돌아왔을 때 이제 여기서 나의 어떤 그 과거 경험에서 내가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나의 문제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석이 그 찌르는 그 충격이 그 해소가 안 되는 것 또한 그러면 굉장히 괴롭던데요. 그건 굉장히 자, 그것은 왜 그런가? 자, 자, 찌름이 느껴지니까 경험되니까 일어나는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착각한 그런 무지의 상태에서는 그 괴로움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일단 뭐랄까 이렇게 어떤 충격이랄까 그 어떤 에너지랄까 아니면 그 통증이랄까 근데 어쩔 때는 막 그 사시가 막
오그라드는 정도로 자, 그거는 전부 다 예. 이치를 모르는 무지에 의해서 그런 거지 네. 상대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무지로 인해서 그래요. 참 고통스럽겠습니다. 뭐?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찔렀을 때 이제 예를 들어 찔렀을 때요 충격이 왔어요. 어떤 액션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감당을 못하는 정도의 내가 어떤 상태예요. 근데 그것을 나의 무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소하는 채널을 제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가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세상적 속세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감당하지 못하는 충격이나 액션을 했을 때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고 아니 참는 것도 도가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해소하는 방법이 참을 때 있는 데까지 참고 참지 못할 때 얘기하고 얘기했는데도 안 들을 때는 제가 도망가든지 공격을 하든지 방법을 썼잖아요. 지금까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공부적으로 그걸 했을 때, 나의 강한 경험에 의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충격들에 대한 나의 무지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구나. 그것을 제가 통찰하고 깨우치면은 그게 계속 찌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화가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도 상대방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데다가 창으로 찔러도 상대방을 탓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다 무지에서 상대방을 탓하는 거고 그런 거지. 예? 가령 세상적으로 어째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다 그건 전부 무지의 문제. 상대방 문제가 아니에요. 자, 찌르는 것이 가령 사람만 찔러요? 자, 홍수가 오면 어떡할래요? 태풍이 오면 어떡할래요? 응? 번개가 벼락이 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벼락이 쳐서. 그래서 사람 홍수나 벼락이 내려면 제 같은 경우는 예방을 하고 조심을 하고 예방 주사를 맞고 그래가지고 안 될 수도 있죠. 아무리 조심해도 천연재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자, 그런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자, 뺨을 때린다고 봅시다. 뺨을 때린다고 봅시다. 자, 제가 때린 거 하고, 자, 유기스님이 자기 뺨을 때리는 거 하고, 제가 가서 때린 거 하고, 또는 유기스님 때린 거 하고, 옆에 있는 사람 때린 거 하고, 어때요? 사실은 경험되는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이 뺨을 딱 때리면은 그냥 제가 가서 발로 팍 차버렸어요. 그 사람은 주먹을 때렸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과거에 대한 경험이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러죠. 그러나 자, 상대방을 탓하고 그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난 반응이지. 그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일어난 반응과 상대방을 탓하고 상대방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조금씩 섞여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얘기냐면 그거는 조금만 섞여 있어도 그건 그냥 무지예요.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들으셔야 공부가 되지. 사실 남의 얘기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게 공부예요. 듣는 게. 왜? 뭐 일 있으세요? 응? 발 뻗으셔도 돼요. 아니, 괜찮아요. 발 뻗으셔도 되고. 예. 그래요. 예. 사실 화 중에 제일 큰 화가 뭔지 아세요? 무시하는 거고 무관심하는 것이 제일 큰 화입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무관심이요? 그렇습니다. 네. 무시하려고 하는 거. 네. 피하려고 하는 거. 네. 이게 무관심. 가장 큰 화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화라고 하는 것은 가령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화는 스스로를 불태우고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들리면 들리는 대로 상대방의 말을 판단하거나 그것은 전부 다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지 상대방 그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오늘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이 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상대방을 연결시키지 말고, 아, 이런 생각이 나네, 저런 생각이 나네. 이래야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자, 가만있어 봐. 내일부터는 네. 녹음기를 가져와서 녹음을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또 한번 들어보시고, 네. 가령 아침에 대화를 하면은 낮에 한번 들어보시고 저녁에 대화를 하고, 저녁에 한 것은 또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그래서 녹음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다 까먹어버려요. 또 세상 살아가면 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마저 해보세요. 네, 아니 뭐 저는 좀 약간의 의문이 있는데요. 예.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생각, 예, 뭐 알림은 그러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비유를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아니, 예수님 비유가 아니라,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 소리라든가, 이게, 소리도 찌름이죠? 가령 뭐라고 이야기하면 꼭 찌름이죠? 몇 줄로 들렸어. 보세요. 그게 찌름입니까? 다음도 찌름인가요? 자, 다음이 찌름인가요? 아니 지금 시간을 준 거예요. 예, 자, 빨리 끝내라고. 보세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 소리가 들리면 소리의 내용이 들리는 것이 아니다. 스피커 앞에 섰을 때 뭔가 느껴지는 기운으로 들리는 것 뿐이지, 이 소리의 내용에는 욕한다, 칭찬한다,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여기 고막에 요 흔들림이 있으니까, 움직임이 있으니까, 과거의 경험에 해석이 일어나는 거다. 찌르다는 것도 이 생각이지,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까지가 어떤 이해로는 돼요. 이해로는 되는데 이제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돌멩이가 아니잖아요. 아니, 요게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막 하니까 얘는 이거일 뿐인데 내가 이게 대한 싫어하는 감정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나 그만 좀 소리를 세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제 바람도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부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만 찌르면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탁은 사실이 아닌 걸 부탁한 거예요. 이와 같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어떤 얘기 같은가? 이 집에서, 수아가 운다. 그래서 짜증이 난다. 그것은 수아 울음소리 때문에 짜증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아한테 울지 말달라고 부탁할 일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자, 보십시오. 수아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들리고, 이렇게 움직이고, 보이고, 그대로의 현상만 있다는 걸 봤어요. 그러면은 다른 것도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순간은 도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사에 그렇게 완벽하게 대야만이 도의 상태. 아니, 그거는 유 교수님. 완벽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 때문이 아닌데, 상대방 보고 어쩌게 달라,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건 자기 무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무지, 도대체, 또 착각에 빠졌었네, 또 상대방 때문에 착각에 빠졌었네, 라고 해야 될 문제지. 왜 상대방에게, 내가 괴로움이 당신 때문이 아닌 줄은 알지만 당신이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 때문에 괴로움이 아니라면 상대방은 왜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러면 힘들 것 같아요. 참 세상에서는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아니요. 세상에 이러면 서로 괴롭지 않지. 아니, 나는요. 예? 나는. 그거는, 그래서 무지한 사람은 어디 가도 괴로워요.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게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세상 사람 사는 게 아니라 저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도 힘들어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치가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상대방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해소되지 않는 것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조건이 될 때도 있고, 사람이 조건이 안 되면 개가 조건이 될 때도 있고, 개가 조건이 안 되면 모기가 조건이 될 때도 있고, 또는 공기가 조건이 될 때도 있고, 습기가 조건이 될 때가 있고, 자, 어딜 가도 있어요. 자, 시골에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도시 사람들이 와서 이래요. 시골에 가서 살면 나도 고고하게 살겠다. 응? 근데 시골에 가서 어떤 사람이 이래요.
세상에 모기하고 벌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게 짜증이 나서 못 살겠다고. 차라리 그냥 도시가 살지 이래요. 자, 피할 수 없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지가 그런 이치가 모르는 무지에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괴로워해요. 그 무지 문제예요. 다른 사람은 원래 못 사는 게 아니라 무지 문제인 거예요. 어디 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돼야만 비로소 사람하고 어울려 살아도 괜찮고 혼자 떨어져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혼자 떨어져 살든 사람에게 어울려 살든 어딜 가도 괴롭게 돼 있어요. 어째도. 아, 이해가 갑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예. 참고가 아니라 뭐가 사실인가? 제가 그에 대한 참고 참으로 구해보겠다는 거죠. 좋습니다. 좋습니다.